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제신문 바이오-IT부 기자 권경원입니다. 저는 오늘 V50S synQ를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V50S synQ는 이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난 5월 달에 나왔던 V50S synQ의 후속작입니다. 이 두 핸드폰은 그냥 언뜻 보면 같은 핸드폰이 아니냐라고 착각하실 정도로 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샅샅이 뜯어보면 서로 다른 특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V50S synQ가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이 검정색 박스를 꺼내서 개봉을 하면 이렇게 보호 필름으로 둘러싸인 V50S synQ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더 열어보시면은 젤리 케이스가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마트폰에 듀얼 스크린까지 끼고 나면은 이미 충분히 두껍기 때문에 젤리 케이스를 굳이 껴서 더 두껍게 만드는 것이 나은지는 사실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이어폰과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이어폰은 사실 요즘 인기가 많은 무선은 아니고 기본 구성품이어서 유선 이어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사실 상자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바로 듀얼 스크린입니다. 이 전작이었던 V50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산 뒤에 듀얼 스크린을 신청을 해서 받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듀얼 스크린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내가 신청을 했는데도 한 달, 두 달씩 기다리게 되는 좀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V50S는 처음부터 기본 구성품으로 듀얼 스크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듀얼 스크린을 어떻게 부착을 하고 어떻게 좀 빼내는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듀얼 스크린이 있고요. 여기에는 주의사항이 적힌 간단한 설명과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충전할 때 필요한 젠더입니다. 이렇게 별도의 충전 젠더가 필요한 이유는 듀얼 스크린을 끼고 빼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건 이 전작이었던 V50인데요. V50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듀얼 스크린의 연결이 여기 보이시는 이 포코 핀으로 연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주보게 그냥 끼면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V50S는요, 이 부분이 좀 달라졌는데요. 여기에 USB-C 타입 단자 보이시나요? 이 C 타입 단자에 이 가운데 부분 맞춰서 끼는 방식입니다. 듀얼 스크린을 부착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충전하는 이 부분도 달라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충전 케이블을 이 젠더에 끼우신 다음에 젠더를 이렇게 자석이어서 가까이 가져가시면 자연스럽게 부착이 됩니다. 이렇게 부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굳이 이렇게 한 번 더 충전하는 과정을 늘렸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전작에서 포코핀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무선 연결이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 그리고 듀얼 스크린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USB-C 타입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효율이 더 향상이 되고 듀얼 스크린으로 전송하는 속도도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V50S 스마트폰을 소개해 드릴게요. 색상은 이건 지금 V50인데요. V50은 아스트로 블랙이라는 색상입니다. 이건 정말 누가 봐도 검정색이었어요. 그런데 V50S는 이 색상의 이름은 오로라 블랙입니다. 이것도 블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각도에 따라서 푸른빛이 돕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같은 블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색상이 약간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USB-C 단자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단자에
이 구멍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맞춰놓고 위와 아래를 각각 끼워주시면 됩니다. 뺄 때도 반대로 윗부분을 먼저 빼주신 다음에 아랫부분을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화면을 완전히 펼치면 V50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펼쳐놓고 썼을 때 굉장히 덜컹거리죠. 하지만 V50S는 중심을 상대적으로 잘 잡고 있습니다. LG전자에서 가장 크게 내세우는 새로운 기능 중 하나가 프리스탑 힌지인데요. V50 같은 경우는 일정한 각도에서만 듀얼 스크린이 고정이 됩니다. V50S 경우는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각도를 고정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넘겨서 한번 보시면은요, V50S는 이 뒷부분이 좀 거칠거칠한 가죽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나서 이걸 한 손에 잡았을 때 매끈할 때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V50에 있던 뒷부분에 있던 이 지문 인식도 V50S는 보시면 지문 인식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에 지문 인식이 핸드폰을 여시면요, 여기에 광학식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화면에 손을 대시면 지문 인식이 되는 방법입니다. 덮었을 때는 앞부분에 작은 2.1인치 스크린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V50 같은 경우는 덮었을 때 내가 전화가 왔는지, 시간은 몇 시인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LG전자에서 덮었을 때도 간단한 기본 정보는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스크린을 추가했습니다. 카메라는 일단 V50보다는 전후면 모두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V50 같은 경우는 전면에는 2개가 있었고요. 후면에는 3개의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V50S는 전면에는 1개가 있고 후면에는 2개의 카메라만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가 줄어서 카메라가 하향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더 나아진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면 경우에는 원래 V50 같은 경우엔 전면에 2개 카메라가 800만 화소, 500만 화소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V50S는요, 카메라가 1개밖에 없지만 이 화소수가 3200만 화소입니다. 이건 정말 웬만한 후면 카메라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화소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후면으로 넘어가보면요, 그 전에는 광각, 일반각, 망원 이렇게 3가지 렌즈를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V50S는 망원 렌즈는 빠졌습니다. 그 대신 1200만 화소 일반이랑 1300만 화소 광각 이렇게 2가지 렌즈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광각 렌즈의 기능이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화각이 이 전작보다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V50 같은 경우는 광각 렌즈로 찍었을 때 107도였지만 V50S는 136도로 더 많은 장면을 한 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게 V50S고요. 얘는 전작인 V50입니다. 저희가 이런 피규어들을 일렬로 세워놓은 다음에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촬영을 해봤는데요. V50S로 찍은 사진 결과물이 훨씬 더 많은 피규어들이 한 화면에 담겨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동영상 촬영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일단 그 전에는 풀 HD 촬영까지만 가능했는데 V50S의 경우엔 동영상 한번 보시면은 UHD, 4K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훨씬 더 생생한 영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 특이한 점은 ASMR 모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누르시면 되는데 ASMR 모드를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더 생생한 소리가 담기느냐 일반적인 소리가 담기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듀얼 스크린을 활용해서 사진을 촬영했을 때 가장 편리했던 거는 제가 찍은 사진을 곧바로 옆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옆에 이 듀얼 스크린 아이콘을 활성화시키면은요, 그러면 이제 듀얼 스크린이 활성화되는데 이때 제가 한번 V50 앞에 있는 걸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걸 찍으면 곧바로 듀얼 스크린으로 제가 어떤 걸 찍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찍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촬영한 결과물을 굳이 사진첩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냥 곧바로 잘 찍혔는지 어떻게 찍혔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좀 카메라 이외에도 듀얼 스크린 활용도는 대폭 개선됐습니다. 일단 스크린이 두 개다 보니까 이 스크린마다 각각 다른 앱을 띄워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 스마트폰 스크린에는 네이버 앱을 띄우고, 그리고 반대편 듀얼 스크린에는 네이버 웹툰을 띄워서 제가 웹툰을 확인하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 추가된 기능으로는 확장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 작은 아이콘 보이시나요?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고요. 이 중에서 확장 모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화면이 두 개로 확장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가운데 힌지 부분이 좀 너무 두꺼워서 보실 때 거슬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 경우에는 이 확장 모드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게 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LG전자는 듀얼 스크린 생태계를 확장하려고 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입니다. 그래서 좀 듀얼 스크린이 포함된 이 V50S 싱크를 구입하시면 여기에 기본 탑재 앱으로 듀얼 스크린 추천 앱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게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기본 탑재 앱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게임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게임을 하나 실행시켰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게임 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게임 패드를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제가 원하는 패드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튼 같은 걸 추가를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고, 버튼의 크기를 키우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이런 게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번에 V50S 싱크를 내놓으면서 한 가지 새롭게 바뀐 게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 앱으로 듀얼 스크린 추천 앱이 있는데 이쪽에 웨일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제 다양한 것 중에 저는 지금 네이버 포탈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듀얼 스크린 생태계에서 어떤 게 더 달라지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듀얼 스크린을 상징하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새로운 스크린에 좀 또 다른 내용이 뜹니다. 그럼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저희 서울경제 기사 중에 제가 읽고 싶은 것을 하나 누르면 기사 내용이 여기에 뜨는 게 아니라 듀얼 스크린에 자세한 내용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원하는 기사 목록은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읽고 싶은 기사는 새로운 듀얼 스크린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듀얼 스크린은 올해 초 공개됐을 때 폴더블이 아니라 폰더블이 아니냐고 굉장히 큰 놀림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V50 싱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60만 대 가까이 팔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내년 하반기에 서피스 듀오라는 듀얼 스크린 폰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좀 듀얼 스크린 스마트폰이 스마트폰 한두 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폼팩터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